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성량이 좀 부족한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잉과 일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바로 일본의 F-15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소개해보는 보잉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희소식인데요. 해당 기사 전에 지난 일본의 F-15J 개량 사업 내용을 간단히 브리핑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일본 방위성은 항공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개량하여 사거리 약 900km의 순항미사일인 제즘-2R을 탑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적의 상륙부대나 섬 점거 상황에 대비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개량 준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두 대분의 개량 비용으로 108억엔, 당시 한화로 1200억 원가량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뒤따르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F-15 개량 사업은 누가 봐도 지연이 되었으며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사업비 급증으로 인해 F-15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F-15J 전투기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비용 문제로 인해 일부 무기 통합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일본의 F-15J 업그레이드는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장사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분석의 기사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심 일본의 이 업그레이드가 대지, 대함, 그리고 관련 개량 사업이 잘 안 되길 바랬는데요. 그러나 결국 작년 여름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8월 28일 일본 정부의 로키드 마틴의 제즘-2R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매각 가격은 1억 4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50발의 미사일과 제즘에 탑재되는 방해전파 대응 GPS 수신기 제거 및 미사일 컨테이너가 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기사는 그 연장선으로 생각이 되며 일본이 그동안 심사숙고한 관련 개량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잉 일본 슈퍼 인터셉터 사업 계약 수주. 항공우주 관련 미국의 대기업 보잉이 일본의 F-15 슈퍼 인터셉터 프로그램을 위해 1억 2,900만 달러, 한화 약 1,800억 원 규모의 UCA를 수주했다. 이번 계약은 최대 금액 한도가 있으며 일본 항공자위대의 기존 F-15 전투기들을 여러가지 설계 변경 제안을 반영하여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과의 대외 군사 판매로 진행되며 지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공 능력을 현대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F-15 JSI 프로그램의 작업은 에글린 공군기지, 엘 세군도, 헌트밸리 등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다. 계약 완료 예정일은 2030년 1월 31일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계약에는 2024년 회계년도 대외 군사 판매 자금 4,400만 달러, 한화 6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에 집행된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위치한 공군 수명 주기 관리센터가 관리한다. 일본의 현재 F-15 전투기 보유량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라이센스를 통해 제작한 F-15J 163대와 복자형인 F-15DJ 36대,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맥도널 더글러스 공장에서 조립된 14대의 추가 전투기로 구성된다. 미 공군이 노후화된 F-15 전투기를 새로운 모델인 F-15EX로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1980년대에 도입된 F-1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생산 표준인 어드밴스드 이글 기능을 도입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슈퍼 인터셉터로 불리우는 일본의 F-15 업그레이드 패키지에는 APG-82 A사 레이더가 포함된다.
이 레이더는 이미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적용되었으며 F-15EX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통합은 공중전 능력을 강화하고 탐지 및 타겟팅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제즘의 잠재적 통합은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일본의 F-15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2017년 일본이 F-15의 순항미사일 탑재 및 기체를 전환해 장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야망이 이번 업그레이드 노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과거 미 공군에도 F-15-2040C 업그레이드 패키지라는 유사한 개량안을 제안했지만 미 공군은 새로운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일본의 성능 개량 사업이 미확정 계약, 즉 UCA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계약 방법은 세부 사항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계약은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작업을 신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약간 임시 계약성으로 작업은 일단 시작을 하되 최종 조건, 즉 가격이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체결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세부 사항을 확정, 즉 최종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범위나 특히 예상 비용은 특정 범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다 어느 정도 초기 계약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세부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주자나 또는 수주자 모두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 이런 계약 방법을 왜 사용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체 없이 시작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제가 소리를 좀 지르는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용히 녹음을 하면 어떤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